일단은 9번 봐야 돼요. 9번하고 10번. 9번, 10번 보고, 그 다음에 14번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네. 14번하고 15번 볼까? 14, 15, 17번 중요하고. 17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19번 볼까? 요 정도? 요거 말고 또 이제 11월달 가면 휴가 시간 없이 그냥 딱 맞춰서 50분. 이제 시험지도 어려워질 거고. 일단 이번 다음 주까지는 좀 쉬운 시험지로 가고. 함수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갈 겁니다. 몇 번? 문제 없어? 12번. 어? 12번. 이 정도? 앞에서부터 천천히 중요한 문제들은 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뭐 4번 이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지 하나씩 이제 풀면서 풀리는 문제들 조금씩 늘어나면 돼. 4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7번도 경우의 수 다 나눠주셔야 되겠죠. 7번도 지금 충분 조건이다라고 해서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어떤 값이 8일 때라고 하는 것들 다 확인해서 접근해 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8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해보셔야 되죠. F50 해가지고 5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을 계속 추적해서 1 나올 때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조금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끔 가다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한번 출제가 되고 나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 홀수가 됐을 때, 그지? 짝수가 되면 계속 숫자가 절반으로 가는 것이고, 홀수가 되게 되면은,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의 절반 값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홀수가 나왔을 때마다 일씩 추가가 되는 숫자 모양을 갖다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 뭐 14 플러스 15 뭐 15 이런 숫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15 이런 숫자 F15를 한번 볼까? F15 같은 경우 홀수니까 뭐가 되겠지? 1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될 거냐? 1 될 것이고, 얘는 뭐야? F 얼마가 되겠어? 절반값.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F7은 어떻게 되겠어? 또 홀수죠, 그죠? 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6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 플러스 1 될 것이기 때문에, 1 나오고, F3 이렇게 되겠지. 또 홀수가 나왔지, 그지? 그건 또 어떻게 되겠어? 2 플러스 1 될 것이니까, 1 플러스 또 해주시고요. F 1 이렇게 되겠지.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새를 갖다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홀수 1 나올 때까지, 그지? 홀수가 지금 반복되는 만큼 해가지고 4, 그죠? 4번의 계산이 지금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64까지의 숫자에서 지금 홀수를 어떤 홀수가 지금 가장 홀수를 반복적으로 내기 적합한 숫자인가 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요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일단 요런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줘. 이 문제 맞춰갖고 그냥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런 꼴 있죠. 이게 K제곱 마이너스 1꼴, 요런 숫자가 바로 저렇게 작동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홀수를 만들어내는 숫자의 형태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잘 봐. 얘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2n 플러스 1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2n 플러스 1꼴로 바꾸려면 이게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같은 숫자야. 괜찮지, 그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얘를 갖다 2로 한번 묶어볼게. 2로 한번 묶어주게 되면 2로 묶어낸 2에 k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f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니까 뭐가 되겠어? f 2의 k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재채기. 무슨 말인지 돼요? 다시 2 곱하기 무엇 플러스 1 이렇게 됐잖아, 그지? 플러스 여기로 오고 이 숫자의 절반 값이 올 거란 말이야. 근데 모양을 봐봐. 요 모양하고 요 모양 지금 똑같은 모양 아니겠어? 이게 한 개만 이제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제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될 거냐면 이게 또 요거 1이 하나 빠져. 요런 식으로 진행이 돼. 그 다음 건 또 어떻게 있어? 또 1 하나 빠지면서 여기 1이 하나 줄겠지, 그지? 요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숫자의 특징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요 놈하고 요 놈 합했을 때 뭐가 돼? K 라는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냐면 F 2의 1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얼마야? 이거 합해서 K가 될 거니까 K 마이너스 여기까지 가겠고 요 숫자는 또 1이 되겠지. 다시 봐. 요거 지금 합해서 1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죠? 이것도 1 될 것이기 때문에 F1 될 것이고 따라서 K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K라는 숫자로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죠? 그렇게 연기를 갖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갖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15 같은 경우도 이게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 요거 그 결과가 이제 4가 된 거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64까지 해서 가장 가까운 이 거듭제곱 마이너스 1꼴 숫자 중에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얘가 되겠지, 그치? 63.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F63은 뭐가 되겠어? 6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n이 63일 때 n이 63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힘든 문제였어. 자, 10번 갑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코시슈바르 모든식 저번 시간에 연습을 갖다 했었는데 요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자. 정사각형이야. 밑면 정사각형이고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이게 지금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 대각선이 아닌 만모금이라고 예전에 이제 했었는데 대충 대각선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어찌됐든 그 직육면체의 가로지르는 선의 길이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밑바닥은 정사각형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길이를 뭐 AA라고 할까요? A라고 하고 이쪽 길이를 갖다 B라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럼 지금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면 요 길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중학교 때 해봤겠지만 요 놈을 갖다 이용하려면 요 직각삼각형을 갖다 이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a가 될 것이고 여기가 b가 돼서요.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곱 하니까 2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뭐가 된다? 1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A가 8개예요. 8개 A에다가 B가 4개죠. 요 놈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요 모양을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으로 갈게. 예, 사실은 너희들이 3개짜리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을 갖다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쪼개서 가는 게 가장 이해하기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간에 배웠던 거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볼게요. 사실은 요 구해줘야 될 게 4로 묶어낸 2a 플러스 b거든요. 그죠? 요런 모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구해줘야 될 것에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을 적절하게 적용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작동을 시킵니다. 자, 요 숫자를 뭐라고 볼 거냐면요. 루트 2a의 제곱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을 b제곱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앞에 무슨 제곱을 갖다 해가지고 다시 앞에 무슨 제곱을 할 거야. 네모 제곱 플러스 세모 제곱을 요렇게 곱한 거. 그것이 뭐가 돼야 돼? 2a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요렇게 곱한 거. 요런 식으로 곱해진 게 뭐가 돼야 되겠어? B가 되도록,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모양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갖다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B하고 곱해진 놈은 1 되겠죠, 그죠? 1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될 것 같아?
얘하고 곱해서 2a가 돼야 되니까 뭐야? 그렇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2a가 만들어진 거야. 실제로 계산한 거 뭘까? 루트 2a 제곱에다 1이니까 3 곱하기 여기가 지금 2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뭐야?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 숫자가 얼마가 된다라고 했냐면 1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제곱한 게 36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6하고 6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요거의 최대값은 6이 되겠다. 이건 안 될 것이니까 0보다 커야 될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네, 콜시 25H 부등식 작동시켜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자, 리플리도 한번 보시면요. 이제 3개짜리도 콜시가 먹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11번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은근히 헷갈려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11번.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12번 볼게요. 12번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만 잘 해보면 될 것 같아. 그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값들을 좀 체크를 잘 해보자. 힌트부터 체크. 일단은 요점의 y좌표가 루트 6이 될 거니까 a 집어넣었을 때 루트 na 루트 6 루트 b 집어넣었을 때지 mb가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온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여기도 주어졌으니까 요거 b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루트 nb가 지금 2루트 3이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a분의 b는 바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이용해서 a분의 b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정리하시게 되면 na가 6이고 mb가 12가 될 것이니까 a분의 b는 2가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거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ab분의 cd라고 했어. ab분의 cd는 요거 얘기하는 거네. ab, cd 되겠죠? 그러면은 ab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b-a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요 값은 이제 b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어. 그죠? d좌표는 뭐가 될 거야? 얘가 지금 2루트 3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x가 바로 12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x는 n분의 12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b분의 cd는 b-a분의 cd는 뭐가 될 것이야? n분의 12 빼기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좀 더 쉬운 풀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b를 2a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b를 2a로 바꿀 수 있고 여기도 봐봐 m을 갖다 표현할 수 있어. 양변에 제곱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b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분의 6이라고 할 수 있어. 그죠? 따라서 뭐가 되겠어? n분의 12는 뭐가 되겠고 n분의 12는 2b가 되겠고 됐죠? 여기서 b는 2a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b를 2a로 바꿔주시고 a를 2분의 b로 가자. a를 2분의 b로 바꿔주시고 n분의 12를 뭐로 바꿔줘? 2b로 바꿔주게 되면 그저 전체 b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자가 정리되는 모양이 될 것이다. 분자는 b가 될 것이고요. 분모는 지금 2분의 b가 될 것이니까 정리하면 2가 되겠다.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4번 눈 따라. 일단은 13번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3번도 중요한 문제긴 해요. 뒤쪽에 이제 그래프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13번은 지금 뭐 저런 거죠. 13번하고 저 뒤쪽에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거니까 16번 괜찮아요? 13번하고 16번 같이 볼까요? 질문 둘 다 아니긴 한데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함수 들어갈 건데 일단 이 흐름만 얘기할게요. 어차피 질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 보고 대충 이제 느낌은 잡았지. 그죠? 어디 대칭이고 x는 3,
대칭이야. 봐봐. 대칭선을 갖다 잡으실 때는 다시 이제 함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여기에 입력된 값하고요.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입력된 값에 합이 일정하게 되면 대칭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 x, x 때문에 숫자가 바뀔 건데 이렇게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있으면 그죠? 여기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를 갖다 보시면 되겠고 합이 지금 6인데 걔를 갖다 2로 나눈 값이 바로 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겠죠? 합을 2로 나눈 거 그거 갖다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차기 계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3, 여기 최소값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것이 x값을 갖다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fx가 언제 15가 되지? 라는 것을 찾아주는 거죠. 15가 됐을 때의 값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가 15가 됐을 때. 괜찮겠죠? 따라서 x-3의 제곱이 16 될 것이니까 x-3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x가 뭐야? 7 또는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입력돼야지 저기 15가 되는 거냐면 여기 7 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줘야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x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fx가 아니라. 따라서 fx가 뭐가 될 때 7이 되고 마이너스 1 될 때에 이 x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7 될 때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됐을 때 이 값을 갖다 다 구해주셔야겠다. 그 값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거 합한 값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6번도 먼저 보시게 되면 질문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16번을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아요. 그래프 연습하는 겸 해서 이 넓이를 갖다 구해달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h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ha가 1이 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ha가 1이 되게 되는 A값을 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HA는 뭐야? HA는 FGA. 그지? 걔가 1 되는 값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아. 바깥에 있는 F값이 언제 1 되지? 이거부터 찾아야 돼. F값이 언제 1 되지? 라는 것부터 찾아주셔야 돼. 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자, 언제 1 되지?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죠. 여기는 얼마냐면 2분의 1, 여기는 얼마냐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F2분의 1이 1이고 F2분의 3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G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2분의 1 또는 GA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A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GX에서 지금 2분의 1 되는 값은 두 개 있어. 여기 X1, X2 요거 직선의 방식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직접 쓰셔야 돼. 그 다음에 2분의 3 될 때가 언제야? 2분의 3 됐을 때 요거 x3 이렇게 따라서 요거 세 개의 값을 다 구해 주셔야 돼.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요런 실근의 문제들은 교점을 관찰함으로써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14번.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문제가 이제 원래 의도 자체하고 좀 벗어나서 문제가 좀 나와서 숫자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문제 하나가 아마 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것들은 원래 우리가 좀 실력이 좀 덜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풀이 방법을 안다고 해도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자, 볼게요. 일단은 그래프는 어렵진 않아요. 4,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갑니다. 저 출발점이 있어요. 4,0에서 출발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0,4에서 출발해 역함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는 것은요. y는 x라는 선 그려보시면 대충 알아요. 그죠? 요거하고 y는 x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실근이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이 만나는 길이의 최소값 만약에 만난다라고 한다면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은 뭐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거든요. 지금 안 만나기 때문에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x 그지? 요렇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 만나는 점 있잖아, 그지? 이거 AB죠. 요 사이의 길이를 갖다 얘기하는 거야. 점점점 좁아지겠지, 그지? 좁아진단 말이야. 어디선가 가장 좁아질 텐데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달라 그런 얘기야. 지금 왜 눈을 그렇게 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언제가 가장 좁아질 것이냐? 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요. 바로 요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이 나온 그곳.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적당하거든, 사실. 이렇게. 요때 만나는 접점이 지금 대칭이 될 것이고, 요때가 바로 이게 지금 최소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뭐가 될 거냐면, 요 놈, y는 x 플러스 뭐 n 이렇게 할까요? a도 있네. n 이렇게 합시다. 요렇게 지금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 주시고, 요거 두 개 사이 거리 있죠? 요 놈하고 요거 사이 거리, 그지? 그것의 2배. 2배로 계산해서 요 점을 갖다가 잡아주시면 좋죠. 오직선을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접할 때를 찾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나중에 풀이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판별식해서 뭐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판별식이 아니라 거리 사이 공식 써가지고 안전제곱식꼴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하고 저거하고 접할 때로 갈게요. 루트 간다. 이거 풀어주면 계산한 것이 다 잘 것 같은데. 자, x 플러스 n 해가지고 양변을 제곱하고요. x제곱 플러스 2nx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와서 정리하시게 되면 x제곱 요거 쭉 넘어와 플러스 2n 마이너스 3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지, 그지? 여기 접할 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될 때를 찾아줘야 돼. 따라서 판별식 0될 때 찾게 되면요 2n-3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계산 요거 이제 4n 제곱은 요거 날라갈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2n 플러스 9 마이너스 48은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넘어가 정리하시게 되면요 12n은 마이너스 39 이렇게 됩니다. n 값은 무엇이냐? 3으로 나눠서 4분의 마이너스 13 요런 그지 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런 그지 같은 숫자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y는 x-4분의 13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된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거리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 볼게요. y는 x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루트 최소값 길이 최소 m이죠.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에 2배를 갖다 주시면 돼요. 루트 2분의 그죠? 요거 두 개 0하고 요거 뺀 거 4분의 13 요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시 요놈하고 요놈하고 사이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0,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갖다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 정리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요거 될 것이 그것의 2배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4분의 13 루트 2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 따라서 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제 다 이제 계산을 중근을 찾아주고 요 좌표를 갖다 구해줘야 되는데 이건 별로 안 될 것 같아갖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금 어떤 얘기냐면 요거 길이 있죠. 요거 길이가 지금 4분의 13 루트 2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13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4분의 13 요렇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A, K, P, P라고 하고 여기를 P 플러스 4분의 13
컴마 P라고 하자. 그래서 P 값을 갖다 구해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될 게 뭐지? K 값을 갖다 구해줘야 되는 거지. 어디를 갖다 지나냐라는 걸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지금 어떤 거냐면 자 다시 여기 길이가 뭐였어? 4분의 루트 13이었잖아. 4분의 13 루트 2였잖아. 그럼 여기 4분의 13, 4분의 13, 4분의 13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잡아갖고 요게 지금 어떤 직선이, 어떤 곡선이 있다? 저놈 위에 있다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잠시만요. 그쵸? 이게 저기 직선이 있을 것이고, 네,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저기 곡선에다 집어넣어도 되나? 한번 해볼게요. 어디다 집어넣을까? y는 루트 3 x-4에다 집어넣을게. 그러면 p는 그러니까 P는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x-4이니까 여기서 4를 갖다 빼줘야 돼. 4분의 16 빼야 되니까 P-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양변 제곱해 정리하게 되면 P제곱은 어차피 계산해야 되네.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 양변에 4 곱해 정리합니다. 4 곱해 정리하게 되면 4 곱하면 4P제곱 마이너스 12P 플러스 F는 0 이렇게 되겠네요. 2P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P 값은 2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금 2분의 3, 2분의 3이고요.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2분의 3, 2분의 3이고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따라서 정리하시게 되면 요점의 좌표는 A점의 좌표는 여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6, 4분의 6에 4분의 19, 2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요거가 지난다라고 해서 K값 구해주시면 돼요. 다른 방법은 접점을 찾아야 돼. 판별시켜가지고 접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계산이 어쨌든 복잡해. 그래서 14번은요. 아까 거리는 4분의 13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가 어렵네요. 좌표는 4분의 19, 2분의 3 이렇게 갑니다. A, B가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 자, 조금만 힘내. 15번 갑니다. 다 했어. 15번. 저번 화요일날 유난히 많이들 피곤해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더 유난히 피곤하네. 그치? 마치 지금 주식 같은 게 그랬어. 오늘 팍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는데 또 떨어져. 와씨 계속 떨어져. 와 바닥인 줄 알았지, 그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떨어져. 아빠가 기분 이제 안 좋아갖고 들어온 날 있잖아, 그지? 왜 빼달이야? 분명히 뭐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제, 그지? 그만큼 졸았으면 이제 정찰할 텐데 또 자. 야. 쫙 정도가 그 정도 나왔으면 이제 치고 올라갈 때쯤 됐는데 또 내려가. 와, 바닥인 줄 알았지. 내가 그 정도인지 몰랐지, 그지? 그거 경험해봐야 돼. 진정하게 이제 눈물을 흘려봐, 피눈물을 흘려봐야 돼. 몇 번을 울어봐야 정신을 차릴까. 자, 15번 갑니다. fx가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a 역함수를 어쩌고 제발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어디 생기게? y는 x 위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놈 있죠? 요런 보시게 되면 아래로 블록이고 y절편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교점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점이 언제부터 생길 거냐면 요때부터 이제 생겨요. 뿅, 요때부터 교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내려오면 두 번 만나죠. 더 내려오면 또 여기까지 이제 두 번 만납니다. 여기까지 두 번을 갖다 만나게 되는 거고요. 더 내려오면 교점이 한 개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 한 번만 만나 라고 하게 되면 언제가 될 거냐면요, 바로 요때 접할 때도 한 번 만나죠.
그 다음에 요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있죠? 그럴 때도 지금 교점은 한 개씩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아마 요때가 지금 A가 이 파란 색깔 상황이 됐을 때가 A가 0일 때인데요. 따라서 요거는 뭐냐면 요 상황은 A가 0보다 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A거든요. 마이너스 A 0보다 작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렇게 됐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놓친 게 하나 있죠. 바로 언제도 있어? 요때도 있다는 거. 접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접할 때야? 16분 X제곱 마이너스 A하고 Y는 X 이렇게 해서 판별식이 0 됐을 때 찾아주시면 돼요. 그때도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수 2개. 두 번 만날 때는 바로 접할 때, 다음부터 보셔야 돼요. 접할 때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양변에 16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일 때 완전 제곱식 아닌데? 판별식 가죠. 판별식 보게 되면 64 마이너스 AC 요것이 0 될 때 A 값이 얼마지? 4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그지?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접할 때거든요. 따라서 두 번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보다 살짝 더 내려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A 값이 커야 되겠고 0일 때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일 때부터 해서 0일 때까지 그렇게 정리를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 사이에 있을 때 0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교점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0일 때는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4개 맞다. 자, 그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일 때 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일 때 이거 해주시면 돼요. 이 거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니면 8루트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88이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8루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면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이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아보자. 양변 16 곱해서 또 정리합니다. 48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인수분해 되나? 6판에 48 안 되겠고 12 곱하기 4 마이너스 되네. 따라서 뭐가 되겠어? 두 분이 X값이 4하고 12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하고 12가 될 것이니까 X값은 8 되는 거 맞겠죠? 8루트 2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17번. 18번도 있고, 19번도 있구나. 19번은 뭐, 19번은 뭐, 내가 그냥 하려고 했던 건 17번은 굉장히 중요해. 17번 굉장히 중요해. 그래프 먼저 그려봐. 아무것도 안 그려있는 사람들은 나빠요. 자, 그래프는 그려주셔야 돼. 이게 왜 어렵냐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M이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썼을걸? 반대지, 그지? 방향이지?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굉장히 뭐냐면, 좀, 희귀한 문제긴 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애들 엄청 틀린다. 봐봐. 일단은, 교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숫자 그냥 M값 구한 다음에 너희들하고 똑같이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만 그렇게 안 쓰면 돼. 자, X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양수값 올라갔어요. 그래프는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거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을 갖다 끊는 거야. 이렇게 끊어줘. 이렇게. 여기 그래프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Y절편이 마이너스 2거든? 잘 봐. X에다 1 집어넣어서 여기 Y값이 얼마냐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됐죠? 그러면은 지금 축을 갖다 그리게 되면 Y축이 이런 식으로 올 거거든? Y축이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가 지금 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놈하고 만나려면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지?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요. 어디를 갖다 확인할 거야? 1, 마이너스 2분의 1 지날 때네 라고 해서 이제 기울기를 찾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M값은 그때 얼마야? 2분의 3인가? 그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괜찮죠? 이것도 한번 봐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 얼마니? 마이너스 1, 0인가? 맞아? 마이너스 1, 0. 그러면 요거 지날 때 M값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니까 m 값이 마이너스 2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 이렇게 두 개 확인한 거지. 그럼 답을 갖다 애들이 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 왜냐면 두 개 사이에 있으니까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잔 말이야. 잘 봐야 돼. 얘들아, 이렇게 한 놈하고 요 놈하고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직선을 갖다 그렸는데 이 초록색깔 직선은 파란색깔 직선보다 기울기가 크게 작게 크지. 무슨 말인지 이게? 이게 지금 큰 거야. 그러니까 지금 n값이 지금 2분의 3일 때보다 이 초록색깔 그래프는 더 큰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바짝 스지, 그지? 이게 뭐냐면은 무한으로 가는 거야, 무한으로. 이거 올라가는 것은 기울기가 무한으로 가는 거야. 계속 커도 상관이 없는 거지. 요것도 봐봐, 요것도 봐봐. 요렇게 한 다음에 지금 요렇게 들어오는 요 직선 있지? 요 직선은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크게 작게 작아. 물론 기울어진 정도가 더 큰데 숫자가 음수잖아. 음수인데 더 많이 기울어졌으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요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보다 더 작단 말이야. 계속 가다가 가면은 점점점 y축이 붙을 거 아니겠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의미해.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보다 작아갖고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렇게 이제 부동화의 방향이 반대로 설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풀이 참고하세요. 풀이 참고하시고 풀린 사람들이 많아갖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